네, 이분은 테마과일로 문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정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도 상승을 하고 있긴 한데 네.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안 올랐다면 이 정도의 지수가 네. 점프할 수 있었을까? 약간의 왜곡 현상도 좀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 좀 특징이 네. 제약바이오 업종들, 특히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셀트리온과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뜨겁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섹터에 속하는 종목들은 지금 현재 변동폭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왜곡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장세이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근에 계속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장세가 굉장히 좀 불안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집중해서 종목들을 좀 관찰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또 이 제약바이오를 섣불리 따라가기가 어렵잖아요. 네. 향후 올 주도주를 찾아봐야겠죠. 오늘 그렇게 테마과일 주제 골라봤습니다. 다음 화면 함께 보시죠. 오늘의 주제는요. 시장 반등을 주도한다. 5G 섹터. 지난번에 시장이 좀 1차적으로 반등했을 때 사실 주도주는 맞았어요. 네. 근데 요즘은 사라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워낙 시장을 관통하는 테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바로 거기에 속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단발성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5G 섹터나 아니면 기타 여러 테크 업체들의 그 섹터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그리며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래도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좀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시장이 앞으로 뭐 변동성은 계속 커지겠지만 저는 다시 상승을 할 거라고 결국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좀 오를 만한 섹터들을 미리 공부를 해놔야지, 그리고 또 내 포트 안에 편입을 시켜놔야지만 우리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시장의 상승분을 그대로 같이 좀 추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좀 5G 섹터를 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지금 이 5G를 둘러싸고 있는 이슈들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미국. 그러니까 국내외적으로 좀 나눠서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뭐냐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상승하는 섹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과 관련된 진단키트 쪽입니다. 네. 근데 진단키트 종목들이라고 전부 다 상승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바로 키워드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 FDA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수출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 그리고 이미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업체들이 가장 큰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5G에서도 우리가 이번에 키워드로 잡아야 될 부분은 바로 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이미 5G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죠. 작년부터. 네. 이제 올해부터 해외 시장도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시작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모든 나라가 현재 지금 이제 내수 침체를 지금 경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럴 때 모든 나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는 데 있어서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인프라 투자가 옛날처럼 도로를 깔고 뭐 항만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5G와 관련된 인프라를 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알고 있어야지만 바로 좀 이제 5G 섹터를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포인트를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작년부터 어떻게 보면은 시범 서비스를 상해를 중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본 서비스의 그 이제 좀 궤도에 올랐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이나 모바일이 마켓 쉐어를 유지하기 위해서 5G 보급 확산을 위해서 올해를 이제 원년으로 삼겠다라고 현재 이제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국 그 전인대 쪽에서 이제 또 얘기 나온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번에 이제 그 중국 시장 그 이제 내수 경기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그마치 206조 원이나 투자를 해서 5G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좀 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중국 그 통신사에다가 5G와 관련된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국내 업체가 당연히 낙수 효과를 입을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 중국과 우리나라 그 통신 시장 절대 규모 자체는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우리가 어떤 포인트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일본은 모든 시스템을 다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맞춰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건이 터지면서 지금 이제
도쿄 올림픽도 지금 내년으로 미루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5G 투자도 당연히 내년으로 밀릴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워낙 지금 현재 다들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드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예산 집행을 빨리 하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원래 스케줄 그대로 5G 투자를 진행을 한다라고 현재 이야기를 밝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라쿠텐의 등장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신흥 어떻게 보면 통신사가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고객을 뺏기기 싫다 보니까 그 마케팅 포인트로 바로 5G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G 서비스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너희들에게 제공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현재 마케팅 포인트를 잡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 거기에 발맞춰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입니다. 미국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5G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작년에 우리나라와 최초 서비스, 상용화 서비스를 놓고 경쟁을 했었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시카고를 기점으로 그 5G 시범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전국 서비스를 앞두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땅덩이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5G 서비스를 위해서 이제 사업자 간 합병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유도를 해서 좀 규모의 경제를 좀 이루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스프린트나 T모바일 등 이제 합병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제 서비스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좀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5G 선두주자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은 이제 어떻게 보면 5G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도 많고요. 근데 우리나라 특징은 뭐냐면 원래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분기까지 2조 7천억 원을 이제 들여가지고 5G 인프라를 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올해 2분기까지 그러니까 6월까지죠. 6월까지 4조 원을 투자를 해서 모두 다 집행을 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통신 시장 나라들이 전부 다 5G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여기서 드는 궁금함은요. 왜 굳이 네. 4G에서 5G로 그렇게 바꾸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네. 의구심이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이유는요? 네, 일단은 그 네. 5G는 사실 우리가 실생활에 와닿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 저만 해도 제가 저도 이제 아직 4G LTE 폰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요. 예, 네. 아무래도 그 이제 어떻게 보면 킬링 아이템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덜 상용화가 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그 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애플을 예로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애플이 아직 5G 폰이 안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아직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활성화가 좀 덜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5G를 깔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표를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5G가 왜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바로 이 세 가지 포인트부터 일단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초고속, 그다음에 초저지연, 그다음에 초연결 요 세 가지 포인트를 일단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쪽에서는 5G가 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홀로그램 통화나 아니면은 뭐 멀티뷰를 통한 멀티뷰라는 게 이제 360도로 스포츠 경기를 구경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렇듯 그 트래픽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이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 등을 이제 5G가 깔린 상황에서는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홀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LG에서 그 가수 청아를 이제 모델로 써서 실제로 이제 그 시연하는 모습도 보여줬었죠. 네. 그래서 스마트폰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좀 발달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화제는 딱 하나입니다. 이제 바로 자율주행이겠죠. 네, 자율주행이 있어서 그 지도를 초정밀 지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물 또는 이제 신호등 또는 옆에 있는 차량 등과도 이제 유기적으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통신이 좀 이루어져야지 안정적으로 안전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럴 때 바로 필요한 게 이제 5G 이제 기간만 산업이 되겠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로 스마트 공장입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스마트 팩토리 개조 사업에 이제 뛰어든 업체들을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책 지원금을 줘가면서 이제 활성화를 많이 좀 시키려고 하는데요. 이제 기계가 AI와 결합이 되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을 판단해서 효율적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바로 5G 통신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드론인데요. 네.
정밀 농업과 관련이 돼 있다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이 좀 작다 보니까 잘 안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 중국과 미국에서는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5G가 앞으로는 우리가 펼쳐질 세상에서는 조금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정도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스마트폰이 아니라 전 산업군에 네. 다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5G가 필요하다, 투자를 해야만 한다라고 정리가 되겠고요. 그럼 5G도요, 관련주가 좀 여러 개잖아요. 네. 부품별로 뭐 인빌딩 중계기도 있을 수 있고 네. 그 안에 있는 부품을 하나씩 가져갈 수도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연관되어 있을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5G하고 국내 업체들 몇 개는 알고 계신데 얘네가 도대체 뭐 만드는 회사인지도 사실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표로 아예 딱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MMU 장비라고 해서요. 매시모 마이브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필터 등이 들어있는 이제 5G 안테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그 어떻게 보면은 외형적인 부분이죠. 외형적인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서진 시스템이 가장 잘 만든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기판 같은 경우에 PCB라고 하죠. PCB는 대덕전자에서 만든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흔히 광 트랜시버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빨리 연결을 해주는 그 어떻게 보면 부속품인데요. 이 광 트랜시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오이솔루션이 만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언급되는 업체들은 모두 증시 오늘과 내일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른 전문가님들도 언급한 종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서 화제에 올랐던 KMW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필터를 만드는 업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경쟁 업체로는 바로 에이스테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신호를 이제 더 크게 이제 폭증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RFHIC라는 업체가 국내에서는 잘 만드는 업체로 유명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뭐 케이스, PCB, 필터, 트랜지스터 다 관련된 부품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볼 종목들이 다를 텐데 그럼 이들이 어떤 업체와 손을 잡고 있는지도 중요하잖아요. 네네.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는지 큰 고객사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렇게 표로 보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아무래도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일단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될 부분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업체명도 있고 공급을 어디다 하고 있는지도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적어도 4군데 이상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안에 담아야지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포인트 하나는 뭐냐면요. 바로 중국 시장에 납품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공급사 중에서는 화웨이나 ZTE가 바로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단은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동그라미가 빨간 동그라미가 많을수록 좋겠군요. 네네. 그리고 중국사에 해당되는지도 보자. 그럼 이 안에서의 한 종목으로는 뭐에 집중을 해봐야 될지 전략 전체적으로 세워주세요. 네, 일단은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워낙 그 KMW는 많이 알고 계시고 실제로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KMW가 아닌 RFHIC로 좀 추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화웨이와 삼성을 모두 다 고객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요즘에 그 미국의 어떻게 보면 제재로 인해서 많이 그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그 미국의 제재를 피해서 다른 이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화웨이에 대한 채택률이 높다. 그리고 실제로 삼성보다 화웨이가 지금 5G 시장 점유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포인트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고주파 대역으로 올라갈수록 그 증폭기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근데 동사가 워낙 그쪽 부분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포인트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체 매출에서 해외 업체들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동사가 우물 안의 개구리는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매수 추천 드리는 매수 추천 가격은 38,000원이 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5만 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고요. 손절은 3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목표 주가 5만 원, 손절가는 3만 원으로 RFHIC 소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정민 팀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